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1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 시작합니다. 저는 도성문입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The main thing is that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You canno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협상을 위해 JD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휴전 속에서도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부터 VOA 한국어 방송은 방송 시간을 1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미국과 한반도 소식 그리고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뉴스는 장영희 기자와 함께합니다. 네, 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는 전문가 인터뷰,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프리덤 250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협상을 위해서 JD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직접 회담에도 나설 수 있다며 협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미국 대표단이 이란 정권과의 2차 직접 협상 가능성을 위해 20일 파키스탄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도 이란 측과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JD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제러드 쿠슈너 대통령 고문이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다며 파키스탄 현지 시간으로 이날 밤 아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열릴 미국과 이란의 회담 계획을 잘 아는 백악관 소식통은 월요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대표단이 곧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가 생길 경우 이란 정권 대표들과 직접 만나는 데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 쿠슈너 고문은 앞서 지난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이란 관리들과 회담했습니다. 당시 회담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속 임시휴전을 굳히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47년 된 급진 이슬람 정권이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선 첫 사례였지만 협상은 21시간 만에 돌파구 없이 종료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휴전 속에서도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0일 레바논 남부 주민들에게 국경 전체를 잇는 특정 구역에 진입하지 말 것과 리타니 강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뤄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간 10일간의 휴전은 16일 발효됐습니다. 이번 휴전으로 3월 2일 시작된 충돌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영국도 가세에서 도발 중단과 대화 복구를 촉구하면서 국제사회의 압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지난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공동 규탄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백용진 한국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 오츠카 켄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 심의관과 유선 협의를 갖고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3국은 또한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이 같은 도발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미군 인원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에 대해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미국은 본토와 영내 동맹국 방어에 대한 공약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6시 10분쯤 북한이 심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연이은 미사일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 정부의 평화 정착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이날 성명에서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으로 영내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북한이 지난 8일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발과 탄도미사일 한 발을 잇따라 발사한 지 11일 만에 이뤄진 것으로 북한은 올해 들어 7번째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했습니다. 이번 발사와 관련해 북한 관영 매체 조선중앙통신은 20일 집속 탄두를 장착한 단거리 지대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최근 합법적인 우주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한 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VOA에 관련 논평 요청에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270호 등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 핵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도 20일 VOA에 북한의 어떤 우주 발사체 기술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전용될 수 있다면서 북한의 평화적 우주 개발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lmost no technological difference. 위성을 탑재하는 발사체와 탄두를 탑재하는 미사일 사이에는 기술적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정찰 위성이든 핵탄두 탑재 미사일이든 전달 체계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대외 선전 웹사이트 내 나라는 지난 12일 세계 우주 비행의 날을 맞아 북한의 우주 개발 사업을 소개하면서 우주 개발이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이 사이트는 또한 실용적인 기상 관측 위성, 지구 관측 위성, 통신 위성 보유를 우선시하고 농업, 수산, 기상 관측, 통신 등 여러 분야의 우주과학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옹호해 나갈 수 있는 우주법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8일 가상화폐 서비스 업체 켈프다오가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데이터 전송 기술을 개발하는 미국 핀테크 기업 레이어제로는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이어제로는 20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공식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라자루스 그룹 중에서도 트레이더 팀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켈프다운은 이용자들이 맡긴 가상화폐를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운용해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해킹으로 공격자는 켈프다우 시스템에서 RSETH 토큰 11만 6,500개를 탈취했으며 피해액은 약 2억 9,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RSETH는 켈프다우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가상화폐입니다. 탈취된 자산은 곧바로 외부 대출 플랫폼에 담보로 맡겨져 현금화에 활용됐으며 관련 플랫폼들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거래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레이저제로에 따르면 북한 라자루스 그룹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 공격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외부 데이터를 연결하고 거래를 검증하는 핵심 서버 중 2곳을 장악해 허위 거래 정보를 주입하고 나머지 정상 서버에는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마비시키는 이른바 디도스 공격을 가해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검증자가 조작된 정보를 보도록 유도해서 자금을 탈취했습니다.
한편 라자루스 그룹은 지난 1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탈중앙화 파생 상품 거래소인 드리프트 프로토콜에 대한 2억 8,500만 달러 규모의 해킹에도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뉴스포커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주목할 만한 현안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와 분석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사이버 보안 전문가 구글 클라우드 유럽 중동 아프리카 담당 수석인 제이미 콜리오 고문인데요. 북한 해킹 조직이 18개월마다 공격 전술을 통째로 바꾸는 전례 없는 속도로 사이버 위협의 판을 뒤흔들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For years, 수년간 북한의 해킹은 다소 어설프거나 쉽게 간파됐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화상회의 중 딥페이크 영상 같은 AI 기만술이 보고되고 있는데요. AI가 기존의 방식과 비교했을 때 북한의 해킹 성공 확률을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꿨습니까? What we see with AI is it's really providing adversaries with huge opportunity to ramp AI는 up 적들에게 their 정교함과 기술 속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북한을 포함한 공격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AI를 활용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번역하고 피싱 콘텐츠를 만드는 데 말이죠. 이번 최신 보고서는 북한의 역량과 AI 활용 의도에서 분명한 증거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이제 딥페이크를 통해 암호화폐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하고 가짜 화상 통화에서 상대방을 속이는 데 AI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The report described, hijacked Telegram. 최근 보고된 사례에서 북한 해커들이 해킹된 텔레그램 계정을 이용해 피해자들의 신뢰를 쌓은 뒤 이들을 가짜 화상회의로 유도했다고 하는데 지인으로부터 온 메시지라도 의심해야 할 현실적인 경고 신호는 무엇일까요? threat actors will try to hijack whether it's a Telegram account or a legitimate 공격자들은 email. 텔레그램 계정이나 정상 이메일을 탈취해 신뢰를 쌓습니다. 그 신뢰를 이용해 링크를 클릭하거나 파일을 열게 만들죠. 화상통화에 접속했을 때 줌 링크가 정상인지, 통화 중 뭔가 이상한 점은 없는지, 영상 화질이 어색하지 않은지, 앞뒤가 다른 말을 하지 않는지 주의해야 합니다. 이번 사례에서 결정적인 것은 클릭 픽스입니다. 피해자에게 컴퓨터의 특정 명령어를 직접 실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당신에게 무언가를 하도록 유도하는 그 행동이 바로 진짜 징후입니다. How common is AI-based impersonation? AI 기반 사칭은 오늘날 북한 해킹 작전에서 얼마나 흔하게 나타나나요? 이 새로운 표준에 대해 얼마나 우려해야 합니까? Well, I think the concern is that we're really just at the beginning. So far, 이제 where 겨우 we 시작 see 단계라는 점이 우려스럽습니다. 랜섬웨어 공격자를 포함한 수많은 위협 행위자들이 전화로 표적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휴대폰을 잃어버렸어요. 비밀번호를 리셋해주세요. 라고 헬프데스크에 말하거나 사내 통신망에 접속할 권한을 줄 수 있나요? 라고 묻는 식으로요. 이들은 지금까지 화상통화를 할 수 없었습니다. 상대가 자신이 생각하는 사람과 다르다는 걸 바로 알아챌 테니까요. 하지만 이제 그것이 바뀌고 있습니다. Why does North Korea focus, so aggressively 왜 on, 북한은 전통적인 기성은행 대신 가상화폐 스타트업이나 개발자, 벤처 캐피털을 우선 표적으로 삼는다고 보십니까? So we actually saw that this is something that they were going after. 사실 우리는 이들이 몇 년 전부터 기존 은행 인프라를 노리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예를 들어 스위프트 네트워크를 대상으로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했었죠. 하지만 그들의 접근 방식은 지속적으로 진화해왔으며 최근엔 암호화폐 분야로 그 초점이 옮겨졌습니다. 암호화폐 업계 내에는 분명 막대한 자금이 유통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안 문제를 충분히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는 스타트업들이 많을 수 있는데 여기에 매우 활용하기 쉬운 화폐가 결합돼 가치를 추출하고 북한 정권을 떠받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당분간 계속 암호화폐 커뮤니티를 겨냥할 겁니다. compare with Russia or China or
Iran, 러시아, linked 중국, actors. 이란과 비교했을 때 북한 사이버 작전의 독특한 특징은 무엇인가요? I think for me, the thing that stands out with North Korea is the 세계에서 pace. 북한이 돋보이는 점은 혁신의 속도입니다. 중국, 러시아 연계 그룹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다른 악성 코드나 약간 다른 기법이지만 북한의 경우 단순히 다른 전술이나 기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완전히 다른 플레이북입니다. 그들은 10년 전에 스위프트를 겨냥했고 다음엔 랜섬웨어, 이후엔 암호화폐 그리고 IT 위장 취업 문제에도 이미 발을 들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다른 국가에서도 보지 못한 방식으로 완전히 다른 공격 범주들입니다. 18개월마다 플레이북을 완전히 찢어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그 능력 덕분에 북한에서 다음엔 무엇이 옳지 우리는 충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사이버 보안 전문가 제이미 콜리어 구글 클라우드 유럽 중동 아프리카 담당 수석과의 인터뷰 조상진 기자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직을 놓고 경쟁 중인 4명의 후보들이 이번 주 유엔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 회원국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추천을 바탕으로 유엔 총회에서 임명됩니다. 차기 사무총장은 현 안토니우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2027년 1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미셸 바칠리트 전 칠레 대통령이 21일 유엔이 인터랙티브 다이얼로그라고 부르는 절차에 참여합니다. 이어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은 21일 오후 자신의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22일에는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과 마키살 전 세네갈 대통령이 차례로 참여합니다. 이번 절차에는 각 후보가 유엔을 이끌기 위한 비전을 발표한 뒤 회원국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후보는 서면 성명을 통해서 유엔이 여전히 필수적인 국제기구지만 개혁이 필요한 조직이라는 데 공통된 의견을 밝혔습니다. 미국이 영내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을 납포한 이후에 미-이란 전쟁 긴장이 고조되면서 20일 유가가 다시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 선물은 0.5%, 즉 250%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S&P 선물은 0.5%, 나스닥 100 선물은 0.4% 떨어졌습니다. 원유 가격은 급등해서 미국 기준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6% 상승하며 배럴당 88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도 6% 올라서 배럴당 9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미군이 오만만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에 발포한 뒤 이를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Vessel Tosca, vacate your engine room. Vacate your engine room. We're prepared to subject you to disabling fire. 또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됐다고 밝혔지만 이 핵심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 운항은 18일 다시 제한된 상태입니다. 양국 간 휴전은 22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 금융시장은 상승세를 보인 한 주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레바논 간 휴전 이후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구윤철 한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만나서 한국 원화와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하고 인공지능 AI와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아우르는 경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구윤철 한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투자 협력과 외환시장,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9일 성명에서 베센트 장관이 전날 워싱턴에서 구 부총리와 회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미한 무역, 투자 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한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최근 최종 타결된 미한 핵심 광물 협력 체계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핵심 광물 협력을 심화하고 시장 원칙을 강화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한국의 인공지능 중심 국가 추진 노력과 인공지능이 주요 20개국의 생산성 향상 및 경제 성장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재정경제부는 구 부총리가 미국의 올해 G20 의제인 글로벌 성장과 불균형 문제 해결 논의를 지지했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아울러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재정경제부는 이와 함께 최근 중동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영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서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19일부터 인도를 방문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인도는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 역시 조선, 반도체, 방산, 문화 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대도약을 위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회는 17일 연방기관들의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을 허용하는 감시 권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번 연장안은 20일 만료 예정이었던 해당 프로그램을 10일간 추가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했던 5년 연장안이나 이후 수정된 18개월 연장안보다 훨씬 짧은 기간입니다. 10일간의 연장은 의원들에게 개혁안 논의를 할 추가 시간을 제공하려는 조치입니다. 17일 새벽 상원은 구두 표결로 하원은 만장일치 동의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장은 해외정보감시법 702조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미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국가안보국에 미국 외 지역에 있는 외국인의 전자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은 외국 대상과 접촉하는 미국인에 대한 감시에도 적용됩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이 조치가 남용될 경우 기관들이 영장 없이 미국인을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회에 조건 없는 18개월 연장을 촉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정보감시법을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라고 표현했습니다. 네, VOA 한국어 방송 뉴스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뉴스 익스플레이너 시간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군력을 동원해서 개방에 나섰지만 이란이 다시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맞서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갈등은 호르무즈 해협의 전략적 가치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숫자로 먼저 살펴볼까요? 네. 자, 전 세계 하루 원유 생산량을 100통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자국 소비, 육류 이동을 제외한 약 80통이 배를 통해서 전 세계로 이동을 합니다. 그중에 20통, 20통이 중동산 원유고요. 네.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쿠웨이트 등에서 생산된 원유인데 이 물량의 80% 이상이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 아시아로 향합니다. 네, 그런데 이 물량이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핵심 출구가 있는데요. 바로 이게 호르무즈 해협인 겁니다.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잇는 수로로 북쪽의 이란과 남쪽의 오만이 마주보는 이 수로는요. 가장 좁은 지점의 폭이 33km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암초와 얕은 수심을 피해서 대형 유조선이 실제로 안전하게 지날 수 있는 입출항로는 폭은 각각 한 3.7km씩인데요. 이를 모두 합쳐봐야 한 11km 남짓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매일 그 전국의 수만 개의 도로를 지나는 차들의 하루 통행량이 있고요. 네. 하루 통행량의 5분의 1이 이 터널 하나로 지나가는 상황에서 그 터널이 고작 왕복 8차선 도로 한 구간 정도인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해협이 유일한 방법일까요? 돌아갈 수는 없을까요? 궁금해하실 텐데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는 육로인 파이프라인으로 일부 우회할 수는 있지만요. 최대로 가동을 해도 하루 약 260만 배럴 수준입니다.
이 해협을 평소 지나가는 2천만 배럴의 13%에 불과한 건데요. 이라크, 쿠웨이트, 카타르는 아예 우회로 자체가 없어서 이 길이 막히면 수출이 그대로 멈추게 됩니다. 예. 자, 아랍에미리트 제벨 알리항 있고요. 사우디아라비아 압둘라지즈 항, 이 주요 항만을 통해서 가스, 비료, 알루미늄, 식료품, 전자제품 등 다양한 물자가 이동합니다. 네. 게다가 전 세계 액화 천연가스, LNG라고 하죠. 이 20%도 이곳을 통과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 중동 에너지가 세계로 나가는 그런 핵심 통로입니다. 네. 자, 한국에도 이 충돌이 남의 일이 아닌 이유가 있는데요. 한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한 70%가 중동산 두바이유입니다. 네. 석유뿐만 아니라 산업의 쌀로 불리는 이 천연가스, LNG 등의 주요 원자재 핵심 보급로이기 때문에 이곳이 막혀버리면 전기요금, 주유소 기름값, 장바구니 물가까지 올라가서 체감도가 더 크게 되는 겁니다. 네. 반면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어서 원유 수입의 대부분을 해상 항로가 아니라 중국과 그 송유관에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해상을 통한 물자 공급 비중이 작고요. 해외 무역 규모가 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호르무즈 해협이 끼치는 영향이 한국과는 상당히 대조됩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미국과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싸고 이렇게 강하게 맞붙는 걸까요? 네, 핵심은 시장입니다. 원유는 전 세계가 같은 시장에서 하나의 가격으로 거래되는 상품인데요. 공급이 흔들리면은 특정 지역 문제가 아니라 이 지구촌 글로벌 유가 자체가 급등하고요. 그 충격은 보험료, 운송비, 물가로 이어져서 미국 경제로도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이런 해상 교통로의 안정 유지 필요성을 강조해 왔는데요. 반면에 이란은 이 해협을 전략적인 지렛대로 삼아왔죠. 네. 호르무즈 해협, 법적으로도 갈등이 복잡합니다. 이란은 이곳이 자국의 이란의 영해다. 무해 통항권, 즉 안보에 해롭지 않을 때만 통과를 허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네. 반면에 미국과 여러 국가들은 이 해협을 국제 통항로로 보고 있습니다. 모든 선박의 통과 통항권이 보장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좁은 해협에 군사 충돌의 법적 해석 갈등까지 얽혀 있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해협을 둘러싼 싸움 사실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는데요. 10세기부터 이곳은 해상 무역의 주요 거점으로 부상했고요. 12세기 전후에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향신료와 또 비단 무역의 핵심 길목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지금 거래 품목이 향신료에서 석유로 바뀌었을 뿐인데요. 이 좁은 바닷길을 둘러싼 경쟁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네, 2000년 전 무역의 길목이었는데 지금 호르무즈 해협 좁은 바닷길 하나가 그 지구촌의 생활 전반과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뉴스를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리는 익스플레이너 호르무즈 해협이 왜 중요한지 짚어봤습니다. 네. 자, 오늘의 주요 뉴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협상을 위해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파키스탄을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휴전이 유지되는 가운데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 대한 군사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우주 개발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는 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 잠시 정리해 드립니다. 한반도 날씨 21일 화요일 한반도 저녁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은 최저 기온이 6도, 최고 22도, 평양은 최저 7도, 최고 21도로 예보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VOA 한국어 방송 2월 22일 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부터는 저희가 1시간 동안 방송을 편성했습니다. 다양한 뉴스 그리고 정확한 뉴스, 깊이 있는 한반도 미국 소식까지 세계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는 인터뷰 함께 하셨고요. 뉴스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그리고 2부에서는 미국의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서 준비한 프리덤 250 순서 마련돼 있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4월 21일 화요일 VOA 한국어 방송 2부 다시 시작합니다. 저는 도성민입니다. 네, 장량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The main thing is that Iran will not have a nuclear weapon. You cannot let Iran have a nuclear weapo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협상을 위해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휴전 속에서도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지난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공동 규탄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VOA 한국어 방송은 방송 시간을 1시간으로 확대했습니다. 더 정확하고 깊이 있는 미국 소식과 한반도 소식, 또 이거 세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의 깊이 있는 분석을 들어보는 인터뷰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의 이해를 돕는 익스플레이너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미국 독립 250주년 되는 해입니다. 기념해서 준비한 프리덤 250 순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자, 오늘의 첫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협상을 위해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할 경우 직접 회담에도 나설 수 있다며 협상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첫 소식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인터뷰에서 미국 대표단이 이란 정권과의 2차 직접 협상 가능성을 위해 20일 파키스탄으로 이동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도 이란 측과 직접 만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20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 스티브 위트코프 특사, 제러드 쿠슈너 대통령 고문이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다며 파키스탄 현지 시간으로 이날 밤 아슬라마바드에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파키스탄에서 열릴 미국과 이란의 회담 계획을 잘 아는 백악관 소식통은 월요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 대표단이 곧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기회가 생길 경우 이란 정권 대표들과 직접 만나는데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벤스 부통령과 위트코프 특사, 쿠슈너 고문은 앞서 지난 11일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를 방문해 이란 관리들과 회담했습니다. 당시 회담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 속 임시휴전을 굳히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이는 47년 된 급진 이슬람 정권이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선 첫 사례였지만 협상은 21시간 만에 돌파구 없이 종료됐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무장단체 헤즈볼라와의 휴전 속에서도 레바논 남부 국경 지역에 대한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고 나섰습니다. 이스라엘군은 20일 레바논 남부 주민들에게 국경 전체를 잇는 특정 구역에 진입하지 말 것과 리타니 강에 접근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미국의 중재로 이루어진 이스라엘과 이란의 지원을 받는 헤즈볼라 간 10일간의 휴전은 16일 발효됐습니다. 이번 휴전으로 3월 2일 시작된 충돌은 대부분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스라엘군은 헤즈볼라의 지속적인 테러 활동에 대응해 남부 지역 내 진지를 유지하고 있다며 주민들의 귀환을 금지하는 50여 개 마을이 명시된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지난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공동 규탄하고 도발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데이비드 와일레졸 미국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이날 백용진 한국 외교부 한반도 정책국장, 오츠카 겐고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 주국 심의관과 유선 협의를 갖고 이번 발사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를 위반한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밝혔습니다. 3국은 또한 영내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이 같은 도발을 중단할 것을 북한에 촉구하고 긴밀한 공조를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도 이날 성명에서 북한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며 현재 평가에 따르면 이번 사안은 미군 인원이나 영토 또는 동맹국들에 대해 즉각적인 위협을 가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동맹 파트너국들과 긴밀히 협의 중이라며 미국은 본토와 영내 동맹국 방어에 대한 공약을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이날 오전 6시 10분쯤 북한이 심포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수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북한은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연이은 미사일 도발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한국 정부의 평화 정착 노력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영국 외무부도 이날 성명에서 1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또 다른 위반으로 영내 평화와 안보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 중단과 대화 복귀를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최근 합법적인 우주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미 국무부가 북한의 우주 발사체 발사도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20일 VOA 관련 논평 요청에 우주 발사체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사용하는 북한의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와 2270호 등 위반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모든 유엔 회원국이 탄도미사일 기술이나 금지 품목과 관련된 분야에서 북한과의 과학적, 기술적 협력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기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2087호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모든 발사를 금지하고 있으며 2016년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채택된 결의 2270호는 기존 대북 제재를 대폭 강화한 결의입니다. 로버트 피터스 헤리티지 재단의 핵 억제 및 미사일 방어 연구원도 20일 VOA에 북한의 어떤 우주 발사체 기술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에 전용될 수 없다면서 북한의 평화적 우주 개발 주장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s almost no technological difference. 위성을 탑재하는 발사체와 탄두를 탑재하는 미사일 사이에는 기술적인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정찰 위성이든 핵탄두 탑재 미사일이든 전달 체계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필요한 기술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북한 정부가 운영하는 대외 선전 웹사이트 내 나라는 지난 12일 세계 우주 비행의 날을 맞아 북한의 우주 개발 사업을 소개하면서 우주 개발이 주권 국가의 합법적 권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의 공식 입장을 대변하는 이 사이트는 또한 실용적인 기상 관측 위성, 지구 관측 위성, 통신 위성 보유를 우선시하고 농업, 수산, 기상 관측, 통신 등 여러 분야의 우주 과학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합법적인 우주 이용 권리를 옹호해 나갈 우주법 분야의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지난 18일 가상화폐 서비스 업체 켈프다오가 대규모 해킹 피해를 입은 것과 관련해 블록체인 네트워크 간 데이터 전송 기술을 개발하는 미국 핀테크 기업 레이어제로는 북한 정찰 총국 산하 해킹 조직 라자루스 그룹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발표했습니다. 레이어제로는 20일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공식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라자루스 그룹 중에서도 트레이더 팀이 유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켈프다운은 이용자들이 맡긴 가상화폐를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동시에 운영해 수익을 극대화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이번 해킹으로 공격자는 켈프다운 시스템에서 RSETH 토큰 11만 6,500개를 탈취했으며 피해액은 약 2억 9,200만 달러에 달합니다. RSETH는 켈프다오가 이용자의 예치금을 증명하기 위해 발행하는 가상화폐입니다. 탈취된 자산은 곧바로 외부 대출 플랫폼의 담보로 맡겨져 현금화에 활용됐으며 관련 플랫폼들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긴급 거래 중단 조치를 취했습니다. 레이어제로에 따르면 북한 라자루스 그룹 소행으로 추정되는 이 공격자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외부 데이터를 연결하고 거래를 검증하는 핵심 서버 2곳을 장악해
허위 거래 정보를 주입하고 나머지 정상 서버는 서비스를 방해하거나 마비시키는 이른바 디도스 공격을 가해 접근을 차단함으로써 검증자가 조작된 정보만 보도록 유도해 자금을 탈취했습니다. 한편 라자루스 그룹은 지난 1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중앙화 파생 상품인 거래소인 드리프 프로토콜에 대한 2억 8,500만 달러 규모의 해킹에도 연루된 것으로 지목된 바 있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과 뉴스 기사는 언제든지 인터넷 웹사이트 www.voakorea.com과 유튜브, 소셜미디어 X와 페이스북으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일상 대화 속에서 재미있게 영어를 배워보는 VOA 매일 영어 English Everyday English입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상대방이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표현,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Can you arrange a meeting with your team? I'd like to introduce an intern from Korea who's eager to work with you. Of course, John. I'll see what I can do. When do you want to set it up? How about sometime this week? Let me check my team's availability and get back to you. Thanks. Looking forward to it. No problem. I'll keep you posted. 존이 인턴을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하면서 미팅을 잡아줄 수 있냐고 해서 제가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I'll see what I can do. 내가 뭘 도와줄 수 있는지 볼게요. I'll see what I can do to help.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한번 알아봐 주겠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I'll see what I can do.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한번 살펴보겠다는 표현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I'll look into it. 어떤 일이 가능한지 한번 조사해 보겠다 이런 표현이죠. I'll see what I can do. 이 표현은 좀 더 도움을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I'll look into it. 이 표현은 조사를 해보겠다는 말로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 것보다는 고려해보겠다 이런 의미가 포함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Can you arrange a meeting with your team? I'd like to introduce an intern from Korea who's eager to work with you. I don't know. We don't take interns anymore. But I'll look into it. I think they'll love his enthusiasm. I'll see what I can do.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I'll see what I can do.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들어보겠습니다. Can you arrange a meeting with your team? I'd like to introduce an intern from Korea who's eager to work with you. Of course, John. I'll see what I can do. When do you want to set it up? How about sometime this week? Let me check my team's availability and get back to you. Thanks. I'm looking forward to it. No problem. I will keep you posted. 대화 해석해보죠. Can you arrange a meeting with your team? 당신 팀과 회의 주선해 줄 수 있나요? I'd like to introduce an intern from Korea who's eager to work with you. 한국에서 온 인턴이 있는데 당신과 간절히 일하기를 원해요. Of course. 물론이죠. I'll see what I can do.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When do you want to set it up? 언제로 정할까요? How about sometime this week? 이번 주 어떤가요? Let me check my team's availability and get back to you. 팀원들 시간이 어떤지 보고 연락드리겠습니다. Thanks. I'm looking forward to it. 감사해요. 기대됩니다. I'll keep you posted. 진행 상황 계속 알려드릴게요. I'll see what I can do.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I'll see what I can do. 자,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Can you arrange a meeting with your team? I'd like to introduce an intern from Korea who's eager to work with you. Of course, John.
I'll see what I can do. When do you want to set it up? How about sometime this week? Let me check my team's availability and get back to you. Thanks. Looking forward to it. No problem. I'll keep you posted. Everyday English,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ll see what I can do.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요. I'll see what I can do. 오늘은 상대방이 어떤 부탁을 했을 때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보겠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VOA 한국어 방송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차기 유엔 사무총장직을 놓고 경쟁 중인 4명의 후보들이 이번 주 유엔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에 대해 회원국들의 질문에 답할 예정입니다. 유엔 사무총장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천을 바탕으로 유엔 총회에서 임명됩니다. 차기 사무총장은 현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의 뒤를 이어 2027년 1월 1일부터 5년 임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먼저 미셸 바첼레트 전 칠레 대통령이 21일 유엔이 인터랙티브 다이얼로그라고 부르는 절차에 참여합니다. 이어서 유엔 산하 국제원자력기구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21일 오후 자신의 출마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22일에는 레베카 그린스판 유엔 무역개발회의 사무총장과 마키살 전 세네갈 대통령이 차례로 참여합니다. 이번 절차에는 각 후보가 유엔을 이끌 위한 비전을 발표한 뒤 회원국들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각 후보는 서면 성명을 통해 유엔이 여전히 필수적인 국제기구지만 개혁이 필요한 조직이라는 데 공통된 견해를 밝혔습니다. 미국이 영내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을 납포한 이후 미이란 전쟁 긴장이 고조되면서 20일 유가는 다시 상승하고 주가는 하락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 선물은 0.5%, 즉 250%포인트 이상 하락했으며 S&P 선물은 0.5%, 나스닥 100 선물은 0.4% 떨어졌습니다. 원유 가격은 급등해서 미국 기준유인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은 6% 상승하며 배럴당 88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국제 기준유인 브렌트유도 6% 올라 배럴당 95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9일 미군이 오만만에서 이란 국적 화물선에 발표한 뒤 이를 납포했다고 밝혔습니다. Motor vessel Toska, vacate your engine room. Vacate your engine room. We're prepared to subject you to disabling fire. 이번 사건은 미국이 이슬람아바드에서 계획한 추가 평화회담에 대해 이란이 아직 참여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발생됐습니다. 또한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됐다고 밝혔지만 이 핵심 수로를 통과하는 선박 운항은 18일 다시 제한된 상태입니다. 양국 간 휴전은 22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한편 미국 금융시장은 상승세를 보인 한 주를 마무리한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이란, 레바논 간 휴전 이후 S&P 500과 나스닥 종합지수는 각각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구윤철 한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만나 한국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에 대한 공동 대응 의지를 확인하고 인공지능과 핵심 광물 공급망을 아우르는 경제 협력 방안을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부 장관이 구윤철 한국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만나 양국의 투자 협력과 외환시장, 핵심 광물 공급망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19일 성명에서 베센트 장관이 전날 워싱턴에서 구 부총리와 회담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 재무부에 따르면 두 장관은 미한 무역, 투자 합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하고 충실한 이행을 위한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베센트 장관은 최근 최종 타결된 미한 핵심 광물 협력 체계를 환영하며 이를 통해 양국 간 핵심 광물 협력을 심화하고 시장 원칙을 강화하며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두 장관은 또 한국의 인공지능 중심 국가 추진 노력과 인공지능이 주요 20개국의 생산성 향상 및 경제 성장 목표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한국 재정경제부는 구 부총리가 미국의 올해 G20 의제인 글로벌 성장과 불균형 문제 해결 논의를 지지했으며 이를 위해 인공지능 교육을 통한 인적 자원 투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아울러 원화의 과도한 변동성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외환시장 동향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재정경제부는 이와 함께 최근 중동 전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핵심 광물 등 공급망 안정화 방안 등도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한국 대통령은 20일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전략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고 영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을 위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합의했습니다. 19일부터 인도를 방문하고 있는 이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인도는 세계 4위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사우스의 리더로 부상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한국 역시 조선, 반도체, 방산, 문화 산업의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하며 국가 대도약을 위한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양 정상은 서로가 성장을 촉진하는 최적의 전방위적 협력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데 공감을 이뤘다며 기존 경제 협력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조선 금융, 인공지능, 국방, 방산을 비롯한 전략산업 분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고 문화와 인적 교류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는 8년 만에 인도를 국빈 방문한 이 대통령은 또한 양 정상은 중동 전쟁 등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 영내 평화와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긴밀한 공조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중동 지역의 안정과 평화 회복이 세계 안보와 경제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의회는 17일 연방기관들의 정보 수집과 감시 활동을 허용하는 감시 권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법안을 승인했습니다. 이 연장안은 20일 만료 예정이었던 해당 프로그램을 10일간 추가로 유지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추진했던 5년 연장안이나 이후 수정된 18개월 연장안보다 훨씬 짧은 기간입니다. 10일간의 연장은 의원들에게 개혁안을 논의할 추가 시간을 제공하려는 조치입니다. 17일 상원 새벽 상원은 구두 표결로 하원은 만장일치 동의 방식으로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법으로 제정될 예정입니다. 이번 연장은 해외정보감시법 702조에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미 중앙정보국과 연방수사국, 국가안보국에 미국 외 지역에 있는 외국인의 전자통신을 감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이 권한은 외국 대상과 접촉하는 미국인에 대한 감시에도 적용됩니다. 여야 일부 의원들은 이 조치가 남용될 경우 기관들이 영장 없이 미국인을 감시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앞서 의회에 조건 없는 18개월 연장을 촉구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해외정보감시법을 미국인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효과적인 도구라고 표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2주간 휴전 발표 전인 지난 3월 25일 트루스 소셜 게시글에서 이란 테러 정권에 대한 군사활동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우리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조국과 해외 주재 군인 및 외교관을 보호하며 우리 국민과 국가에 해를 끼치려는 악의적 세력을 신속하게 저지할 수 있는 능력을 유지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해외정보감시법은 연장 법안 통과에 대한 의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민주당 소속 라자 크리슈나프 하원 의원은 하원 통과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크리슈나르루티 의원은 X에 올린 글에서 이처럼 중대한 사안을 한밤중에 서둘러 처리하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이 아니다라면서 미국 국민은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미국 건국 250주년을 맞아 미국은 요즘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념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 VOA 한국어 방송에서도 250년 역사 속 미국 발처치를 돌아보고 미국 사람들과 그 문화를 소개하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네, 미국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를 소개해드릴 역사 속 아메리카 250
김미옥 기자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이 이제 곧 250번째 생일을 맞이합니다. 지금부터 250년 전인 1776년 7월 4일 당시 식민지 정치 중심지였던 필라델피아에 이 13개 식민지 대표들이 모여 미국 독립선언서를 채택했는데요. 이로써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고 아메리카 합중국이라는 새로운 나라로 국제사회에 등장했습니다. 네, 이 미국 250년 역사가요. 세계 민주주의 발전 또 경제는 물론이고 문화까지 이끌어왔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죠. 미국이 건국 250주년을 특별하게 기념하기 위해서 또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이 건국 250주년을 장엄하고 특별하게 기념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네. 이 정부가 주도해서 자유 250이라는 이름을 걸고 대규모 박람회를 열기도 하고요. 대형 트럭을 이 최첨단 이동식 전시관으로 만들어서 프리덤 트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프리덤 트럭이 미국 어딘가를 향해 달리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오하이오주를 신나게 달리고 있습니다. 네. 자, 건국 250주년 기념 행사 가운데 이 아메리카 250이라는 타이틀로는 지금 이미 10년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다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아메리카 250은 2016년 미 연방의회에서 이 건국 250주년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시작됐습니다. 그야말로 연방의회가 든든히 뒷받침하는 대형 프로젝트인데요. 네. 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불리는 영웅들에서부터 또 평범한 미국인들의 모습까지 미국 역대 최대 규모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그중 하나로 오는 7월 4일 독립기념일에는 이 전 미국이 떠들썩해지는 이 대규모 블록 파티를 열 예정입니다. 네, 블록 파티라고 하면은 이웃들하고 즐기는 지역 축제인데요. 네. 미 전역에서 참 잔치 분위기 대단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이런 그 흥겨운 분위기와 함께 미국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기부 정신이죠. 아메리카 250은 기부에 있어서도 이 올해를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자원봉사의 해로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네, 국가의 아주 큰 행사에 국가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뭐 청년들도 참여하는 행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청소년들을 위해서는 미국의 현장 학습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청년들은 미국의 스타트업과 혁신을 주제로 이 기술과 경제 관련 행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 음악 한번 들어보시죠. 미국 이야기를 담은 이런 음악도 모으고 있고요. 네. 또 지금부터 250년 뒤 무려 서기 2276년 건국 500주년을 기념하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현재 미국의 모습을 담은 타임캡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평범한 미국인들을 주인공으로 그 동영상을 찍거나 목소리를 녹음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미국인의 이야기인데요. 이 버스에 카메라와 마이크를 싣고 1년 동안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이 미국인들의 사는 모습, 그 이야기를 기록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미국인의 이야기 버스는 지금도 미국 50개 주를 찾아가면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This is David Gall, Jr., and I'm from a little town called Berryville, Virginia, and this is my American story. 네, 버지니아주 한 작은 마을에 사는 데이비드 검 씨 목소리인데요. 네. 자, 이런 평범한 미국인들과 또 역사 속 영웅들의 이야기, 250주년 기념 행사 소식들 앞으로 이 시간 역사 속 아메리카 250을 통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김미옥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도 기대가 됩니다. 네. 자, 4월 21일 화요일 오늘의 뉴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2차 협상을 위해서 제이디 벤스 부통령이 이끄는 대표단이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헤즈볼라와의 휴전이 유지되는 가운데 레바논 남북 국경 지역에 대한 군사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북한이 우주 개발을 강조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탄도미사일 기술이 사용되는 한 모든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핀테크 기업이 최근 발생한 대규모 암호화폐 해킹 사건의 배후로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을 지목했습니다.
네, 날씨입니다. 21일 화요일 한반도 저녁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서울은 6도에서 최고 22도, 평양은 7도에서 21도 분포로 예상됩니다. 네, 지금까지 VOA 한국어 방송 4월 22일 화요일 순서 함께 하셨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새벽 0시 30분부터 1시 30분까지 단파 9310kHz로 방송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도성민, 장량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